내장 지방은요, 스트레스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의 진화의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장 지방을 쌓는 기전으로 우리 몸이 진화를 했습니다. 동물에 쫓기거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기아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이게 이제 원시 시대 때 주로 받는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이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다르지만요, 우리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장 속에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와서 내장 속에다가 지방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장 지방은 외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정말 문제예요. 저는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 정말 많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별로 비만이 아니라고 외형적으로 느껴지는데, 분석을 해보면,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내장 지방이 너무 많고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위험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척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서는 모를 수 있는데, 축척이 계속 돼가면은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렇게 따질 때, 내장 지방은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는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피하 지방은 이렇게 몸을 이제 어디든지 잡았을 때 잡히는 게 피하 지방입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요, 이 복부 쪽에, 저 안쪽에 잡히지 않는 근육층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과 장 사이에 많이 끼어 있는 이제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해요. 이 예전에는요,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은요,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좀 미용 쪽으로 좀 안 좋죠. 울퉁불퉁해 보이고 피하 지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피하 지방이 많아서 좀 날씬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실제로 피하 지방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요, 심각한 셀룰라이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은요, 온갖 성인병을 다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을 예전에는요, 그냥 내장 속에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밝혀지는 게 뭐냐면, 내장에 쌓여있는 이 지방은요, 결국 여러 가지 나쁜 그 호르몬들, 그리고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는 하나의 생리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나쁜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그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에서 모든 나쁜 호르몬들, 그 다음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해요. 문제는 요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가지고 요 사이에만 있다가, 내장 쪽에 주변에만 있다가 그냥 사라지면 되는데, 내장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들을 이제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동네 한 곳에서만 그 깡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을 다 망쳐버리는 조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니면서 결국은 간에 가서 지방간을 일으키고요, 또 혈관의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장에 가서는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뇌에 가서는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는 뇌졸중까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의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췌장에 가서는 또 췌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요, 이제는 모든 질환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대사증후군 위험군입니다, 이렇게, 대사질환 위험군입니다, 이렇게 지적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속에는요, 비만이 있습니다. 그 비만 속에는요, 가장 핵심에는요, 내장 지방이 있는 거예요. 내장 지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사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문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을 거기다 일으켜요. 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절염도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몸에서 이제 하중이 많이 나가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모든 관절이 다 아프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질환 중에 좀 충격적이게도 암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자궁 내막암, 이런 암들, 그리고 남성암들 중에서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요, 이 내장 비만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신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여러 다른 암들도 모두 다 내장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최근에는요, 이 치매도 내장 지방하고 연관이 있어서 복부 비만이 많을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은요, 정말 모든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건강을 나쁘게 하는 악의 축이에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이렇게 피하 지방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음식의 종류와 실제로 원장님께서 1위로 꼽으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이제 비만과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으로 인한 각종 만성 질환들을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환자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 음식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달걀을 꼽습니다. 달걀은요,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완전식품은 뭐냐면 한 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달걀 속에는 실제로 비타민C하고 섬유질 빼고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소의 보고죠.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많이 드시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달걀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저는 아침에 달걀 2개를 먹은 지가 한 5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달걀을 먹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닭에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와, 이 달걀이 없었으면 아침 식사를 꾸릴 때 단백질을 뭘로 채웠을까라는 좀 자문을 해보곤 해요. 그만큼 달걀이 정말 고마운 존재죠. 또 달걀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램블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삶은 계란도 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리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달걀은 혈당 수준을 올리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는요, 달걀은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 크기 달걀 하나에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보통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함량이 20g에서 30g 정도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달걀을 2개 먹으면 벌써 12g 먹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땅콩버터라든지 몇 가지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요, 20g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만 2개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아침에 먹을 단백질을 많이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백질은 결국 소화를 하면서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포만감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보고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양소가 정말 많아요. 달걀은 뭐 단백질, 지방 다 있죠. 그런데 이 달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콜린이라든지 레시틴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수험생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양 성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얘들은 또 눈을 더 좋게 하고요. 또 오메가3도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양질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미네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성분들이니까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삶은 계란이 제일 좋아요. 삶은 계란을 이제 전날 놓든지 아침에 삶아서 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믈렛이라든지 스크램블 같이 저온 요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후라이 같은 것도 괜찮은데 달걀 후라이를 하다 보면은 탄 부분이 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 여기서 당 독소도 나오고 발암물질도 좀 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뭐 그거 갖고 무슨 대세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것들 매일 먹는다면 좀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먹을 때는 좀 저온 요리, 삶아서 먹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내장 지방 제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내장 지방을 제거할 때 우리가 내장에 있는 지방을 기계적으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건 우리가 생활 습관,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내장 지방을 빼려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이제 연소를 시킨다 그러죠. 활활 태워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정말 끊어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이제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서 혈당을 끌어내려서 이제 세포 안으로 넣는 게 이제 에너지 대사의 기본인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슐린의 레벨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들은 다 지방으로 축적을 시킵니다. 이때 주로 축적시키는 게 이때 주로 축적을 시키는 게 내장 지방으로 축적을 시켜요. 이건 남은 건 나중에 써야지 하고 우리 몸 깊숙한 곳에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은요, 그 어떤 원칙보다도 내장 지방을 빼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뭐 항노화 그리고 다른 질병 이런 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 제거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장 지방을 태울 때는요, 최소 12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식이죠. 그래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단식을 하시게 되면요, 내장 지방이 비로소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헐적 단식의 원칙은요, 12시간 굶어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성공을 하신다면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고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는 거죠. 이렇게 공복 시간을 좀씩 약간씩 늘려가면요, 내장 지방이 이제 잘 타게 되는 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을 잘 태우려면 간헐적 단식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중요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으로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비로소 이제 비로소 지방세포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 운동할 수 있는 뭐 4, 50분을 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꼭 곁들여서 해주시고요. 제가 운동에 있어서 조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HIIT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가보면 나는 그냥 평소대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자기 1분 정도 막 뛰다가 1분 정도는 또 천천히 걷다가 1분 정도 막 뛰다가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세트를 하고서 딱 끝내고 내려가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HIIT예요. 고강도로 아주 최대 심박수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또 고강도로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짧게 1, 2분 정도 해가지고 교차되게 하면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HIIT가 내장 지방을 빼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HIIT는 이렇게 고강도로 운동하고 잠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가벼운 조깅 같은 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면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내장 지방은요, 스트레스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의 진화의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내장 지방을 쌓는 기전으로 우리 몸이 진화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동물에 쫓기거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기아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이게 이제 원시 시대 때 주로 받는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이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다르지만요. 원시 시대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장 속에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와서 내장 속에다가 지방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던 인류는 내장 지방이 쌓여있던 인류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우리 몸이 옛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석기 몸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 부장한테 혼나는 이 대리는요,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계속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겁니다. 코르티졸이 그냥 뿜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수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또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그러면요, 다음날 평소에 먹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이 막 땡기는 경우를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 라면도 안 먹었는데 라면이 땡기고 아주 그냥 초코 케이크 같은 게 막 땡기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 코르티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잠을 잘 주무시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내장 지방을 안 쌓는 몸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 현대인들이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최대한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명상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의 취미라든지 또 종교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시고요. 또 밤에는 핸드폰 많이 보지 마시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내장 지방이 잘 빠지게 됩니다. 운동 타이밍에 따라 지방 연소 효과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정말 많이 물어보는 주제인데요. 식전 운동이 좋아요, 식후 운동이 좋아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식전 운동, 식후 운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자, 식전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슐린 레벨이 상당히 낮아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 레벨이 낮아서 이때는요. 지방 분해가 운동을 했을 때 더 빨리 일어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식전 운동은 지방 분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식후 운동은요. 식후에는 이제 혈당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식후에는 올라가는 혈당을 잡아내리는데 또 운동이 중요하죠. 식후 운동은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전 운동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많다. 식후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식전에도 하시고 식후에도 하시고. 그런데 내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식전에밖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인데 식후에는 회사 나가면 너무 바빠서 난 식전에밖에 시간이 안 돼. 새벽에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식전에 하시면 되고요. 또 식후에밖에 시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퇴근해서 8시, 9시밖에 운동할 시간이 안 돼. 그럼 그때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요즘에 마른 비만 환자들 너무 많아요. 근육이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적은데 이 공복의 운동을 해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냐면요. 근육을 빼다가 에너지를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공복의 운동을 계속했더니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공복에 내가 근육이 좀 적다, 마른 비만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공복 운동 피하셔야 될 분들은요, 당뇨병 환자라 당뇨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 이분들은요,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 강화제를 맞거나 이제 주사를 맞는 분들은요, 혈당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복에 또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이제 처음에 앓고 약을 드시다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시고 한번 의욕에 넘쳐가지고 운동하겠다고 공복에 나갔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119가 옮겨서 사탕을 먹었더니 깨어나셨다, 주스를 먹었더니 깨어나셨다, 이런 기사들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피하셔야 될 분들은요, 마른 비만, 근육이 내가 너무 적다 그러면 식후 운동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공복 운동 절대 안 돼요.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식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일상 루틴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렸는데, 일상 루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식사하실 때는요, 식사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식사하실 때는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식사 순서는 야채, 채소부터 먼저 먹고요. 두 번째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고 내장 지방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가 막 엉망이 됐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마지막에 먹는다.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을 쌓는 우리 몸의 기전이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운동인데, 운동에서 우리가 거창하게 운동을 생각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계단을 이용하시고, 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들 정말 좋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하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사무직인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자주 일어나셔야 돼요. 꼭 앉아있지 않아야 될 일이라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 의자병이에요. 오래 앉아있는 것은요, 흡연보다도 나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내장지방을 쌓는 아주 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안 쌓으려면 자주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자야 내장 지방이 빠집니다. 잠을 자면요.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잤다 그러면 천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이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또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루틴들을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